안녕하세요. 대업이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LS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의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인데 LS 일렉트릭과도 조금 비슷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회사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주가의 강한 모멘텀을 받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에 자회사인 LS전선에 대한 전기동 수요 증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LS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 또 대원전선이나 뭐 가온전선, 대한전선까지 이 전선 테마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AI 후속주로서 전력이나 전선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하지만 이 AI 테마가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시장의 조정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상황에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을 찾아보게 되면 결국에 구리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구리는 중국 경제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국 경제가 회복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구리로 인한 추가적인 모멘텀 역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일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11% 이상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보험의 매도 물량이 출현을 해주면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LS 일렉트릭과도 조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LS 일렉트릭도 장 초반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LS도 비슷한 흐름세로 현재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LS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주 회사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22년과 23년 비교를 해보게 되면 강한 상승을 유발을 해줬죠.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거의 2배가량의 상승폭을 보여주었고 24년부터 26년 이 컨센서스를 비교를 해보면 우상향하는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EPS도 증가하고 BPS도 증가를 해주고 있다. 결국은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겠죠. 특히 LS나 LS 일렉트릭이 전력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실적으로 기반을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된 기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만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해 주었다. 자회사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부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LS 전선이 있죠. 전기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수주 역시 증가를 한다. 그래서 배당이 확대되고 자사주가 소각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확인했지만 지주회사들이 사실 배당 확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여기 더해서 자사주소가 같은 주주환원 정책을 기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일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아주었다. 자, 그리고 핵심 자회사인 LS 전선은 수주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다. 자, 이런 요인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노후 전략망에 대한 교체, 그리고 해상풍력, 또 데이터 센터 건설과 같은 이유로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전력망 구축이 늘어날 것이다. 결국에 수요가 증가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프트뱅크가 AI 투자를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I 후속주로 엮이는 전력 관련된, 전선 관련된 이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해주는 흐름세를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리스크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이 AI 관련된 테마가 꺼지면 다음 주가 상승 모멘텀이 무엇이 됐을까? 어떤 부분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를 체크를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파란색 선이 구리 가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보라색 선이 이제 주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할 때 주가 역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이 변동성이 크게 상승을 해 주었죠. 이 부분은 AI와 엮이면서 그랬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사실 구리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아직까지 우상향을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높게 나왔습니다. 예측치보다 실제가 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예측치보다는 조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이 상승하는, 어쨌든 상승에 대한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구리 가격 이 상승까지 유발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LS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AI발 테마가 조금 꺼지더라도 구리에 대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LS 주가도 상승폭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 흐름세 다시 한번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 윗꼬리가 좀 강하게 나와주었죠. 장중에 고가로 11%가량 주가가 상승을 해주었는데, 그 위에 이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출현을 해주면서 현재는 5일선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했던 시기를 보더라도 5일선 구간에서 다 상승을 해주는 이 흐름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11선과 최소 보게 되면 21선이죠. 21선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와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5일선을 이탈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LS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결국에는 AI 테마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시장의 부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리스크적인 측면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가장 직접적인 건 구리 가격이다. 구리 가격은 중국을 살펴봐야 되는데 중국의 이 제조업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대선입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를 봤을 때 공통 정체관이 전력이다. 왜냐하면 AI부터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까지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전력은 공통적으로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특히 LS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추가적인 모멘텀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구간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영역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방에 대한 모멘텀은 무한히 열려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LS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